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도 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양복 특파원, 직접 다녀온 전국 인민대표대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전인되는 한 해 중국 정부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먼저 리커창 총리의 오늘 연설을 들어보시죠. 和难以预料的风险挑战更多更大，要做好打硬仗的充分准备。 네, 리커창 총리는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6에서 6.5%로 3년 만에 다시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6%도 버겁다 혹은 6%는 지켜내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 6.6%, 28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올해는 더 낮춰 잡았습니다. 성장률 목표를 낮추다 보니까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더 올라가는 건 감수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고백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골격은 세금은 덜 걷고 돈은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겁니다. 재정적자에 지방정부까지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돈 820조 원을 더 풀고 기업에는 우리 돈 330조 원 상당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양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지적도 많죠. 네, 경제 체질 개선, 구조개혁이 절실한데 이걸 지연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과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부실 국영기업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구조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선 미중 두 정상의 서명만 남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이 곧 결성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무역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고 미국과의 갈등을 봉합하느라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 동맹국들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도 매년 26조 원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